또 하나는 이렇게 가결이 된 데는 바로 뭐 이 투표 21일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결이 대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단식을 저렇게 뭐 하는 사람을 간헐적으로 하든 어찌든 오랫동안 장기간 하는 데다가 병원으로까지 이송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동정표 또 비명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가결이 된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투표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하는 그 입장문을 SNS에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 전에 특권 포기하겠다는데 그렇게 선언해 놓고 이거 또 완전히 약속 파기 아니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파기해버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돼야 하느냐. 그런 반발 심리랄까 이런 것도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국민 여론의 어떤 그 호응 이걸 갖다가 얻고 가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가결.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6월달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것도. 그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매번 뭐 무시됐는데 그리고 단식을 했어요. 단식할 때 우리야 물론 그 단식의 이유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단식의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명 반명이라도 자기 당 대표가 그 단식하는데 이게 체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차마. 그런데 20일 날 저녁에 부결 호소인이죠. 부결 호소인. 그렇게 된 됨으로써 이 심정적인 그 가결표를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던져도 되겠구나. 명분이 생기죠. 저런 사람만 그러니까 개딸 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더 이상 요건 안 묻겠구나. 이게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도하 각 언론에서 이게 결국은 단식이 이게 체포 동의안 피하려고 한 거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겨레 경향까지도 엄청나게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친야 언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친진보 언론에서조차도 그 이 단식 자체를 갖다가 의문시를 갖다가 하면서 표현은 못했지만 20일 날 그 부결 호소로 인해서 이게 거의 뭐 본인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니라 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재판을 오래 한 경험으로 본인의 말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행동, 그동안의 이력, 경력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게 저희들 직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결 호소할 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함으로써 못 믿을 사람으로 된 거죠. 이 사람은 말을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제는 가결표를 던져도 욕을 안 먹겠다. 그리고 설사 부결되면은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다가 내년 총선에서 폭망한다. 이런 위기감을 이번에 느낀 거예요. 이번이 또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을 했겠죠. 차라리 가결표를 던지고 갈라서더라도 이게 내년 총선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살아남는 거지. 만일에 이번에 그 부결되면은 아마 비명 반명 우리도 다 아는데 누군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다 부결돼 가지고 뭐 감옥에 가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사람인데 부결되면 당연히 행사하겠죠. 그리고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다선 다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가 비명 반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친명 인사들이 지금 비명 반명 인사들이 지역구에서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딱 그 좀 속된 말로 통박을 보니까 내년에 총선 공천에 보니까 비명 반명은 거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향으로 볼 때 다 쳐낼 것이다. 그러면 내 자리다. 청명해 주거나 뭐 그러니까, 한식해 주거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명 비명은 이번에 부결해도 자기들은 죽어나고 공천 못 받아가지고 가결되면 아까 말씀 지도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뀌고 색출 뭐 이런 거 하면은 결국 분당 탈당이 되면은 뭔가 돌파구가 생기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날 나 체포 동의안에 그 양심껏 표결해 주십시오. 가결해달라고. 차라리 가결해달라고 말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진주권 교수는 그랬더라고요. 예. 그 찌질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 가결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의원들이 맞습니다. 부결을 시켰을 거다. 가결해달라 그러고 나는 죄가 없으니 영장 실질 심사 가서 단식 그만두고 내가 그 검찰하고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내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거기에 가결표 못 던집니다. 영웅됐다니까요. 영웅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하고 예. 어떤 정치적 감각이 이게 왜 그러냐면 있죠.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위기에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큰 정치인이냐 승부수라는 거 있잖아. 루비콘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 이런 데서 약한 거예요. 왜 약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죠. 그저께까지 단식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나 죄 없고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말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백연동 그다음 대북 송금에서 검찰의 공격을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 거기서 있죠. 스모킹 건에 관한 증거가 안 나왔으면은 아마 끝까지 네. 그래서 버텼을 건데 이거는 영장실질심사가도 내가 이긴다. 그런데 본인이 법조인이고 검찰이 낸 사실 검찰도 근곤일척의 자세로 조직에 명운이 걸렸다고 네, 봐야죠. 검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대 광대 강으로 붙는데 검찰이 그냥 시시하게 증거도 없는데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영장 가면 진다. 예. 그래서 부결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청명에 죽나 한식에 죽나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그 그러네. 부결표 호소해가지고 반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나 영장 가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한번 그 동정표에 한번 호소해가지고 운 좋게 부결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구속돼야지. 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 여론도 갤럽에서 조사해가지고 22일 날 나온 이 여론조사를 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바로 예. 구속영장 전이네요. 전이에요. 이 청구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본 사람이 46%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사람이 37%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벗어났죠.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가 이것은 정당한 검찰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전달되죠. 느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년에 총선 되는 게 중요한데. 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런 것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역시 큰 정치인이 못 된다는 것은 박광원 원내대표가 21일 날 오전에 이재명 단식하는 그 병원으로 녹색병원으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들의 요구사항을 딱 결집해 갖고 간 거예요. 비명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결이 큽니다. 가결 가능성이. 비명들은 이걸 요구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단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들은 뭐 당대표가 물러나 줬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공천권은 좀 내려놔라. 이걸 요구한 것 예. 같아요. 공천권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내놓은 것은 앞으로 편파 정치는 하지 않고 이 통합적인 통합에, 예. 정치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 지도부라든가 이 당직을 갖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뭐 통합기구 비슷한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로 본 것이죠. 그렇죠. 공천권을 얻다 해갖고 통합기구만 거기다 이양하겠다든지 그러면 사무총장을 비명으로 임명하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담보를 내놔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로만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이도 뭐 이렇게 의원들
통합적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그 앞잡이 하다가 끝나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명으로서는 이걸 겁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는 양치기 소년의 최후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리 옛날에 이재명 대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존경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존경한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때까지 정치 이력에 보면요. 말 바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 바꾸기 아니더라도 어떤 신뢰에 어떤 한 사람의 큰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정치 행태를 너무 많이 보였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김은경 혁신기구도 제일 처음에는 그게 누구 때문에 혁신기구가 발족됐죠? 돈봉투 사건, 김남국 때문에 코인 됐잖아요. 사건. 그래서 혁신위가 처음 구성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공천권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재명의 어떤 호의대 성격인 네. 친위대 성격으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혁신위가 임기도 못 채우고 흐지부지 끝나버렸는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명으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이 진짜 발등에 떨어진 불안입니까? 그렇죠. 이걸 공정하게 행사해 줄 것을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그 강대한 국회의원 뭐 몇백 명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놓지 않겠다. 예. 그걸 안 놔야지 내년 총선 이후에도 당이 내 손아귀에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당으로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2027년 대선에서도 결국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그래서 공천권을 못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놓는 순간에 만일 반명, 비명 아니면 중립이 더불어민주당 다수 차지하면 있죠. 예.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뭐 정치 이력 그다음 앞으로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유죄 한 개만 놔도 이재명 대표 27년은 물 건너가고 제 생각에는 2027년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기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이로 봐서나 예, 예. 그다음 두 번의 대선 실패로 보나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너무 어떤 대권 그다음 그걸 위한 그 당권 장악 여기에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까지 했지만 그거는 실패로 끝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비명 반명의 요구를 좀 큰 걸 소탐 대실이라 그러나요? 예. 큰 걸 위해서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놨어야죠. 아까 말했지만 작은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쫄보 정신. 예, 그래 되다 보니까 이걸 놓치면 나 다 놓친다. 모든 걸 놓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크게 놓치면서도 계속 험지 예. 이런 데 가면서 큰 정치를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소수파임에도.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수파에다가 다수 정도가 아니라 거대파지요. 그 절대 다수파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정치를 못하는. 못하죠. 예를 들면은 통합기구에다가 공천권을 이양하겠다 하겠다. 하더라도 당대표로 앉아있는데 자기 사람 그걸 그렇죠. 넣어서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딱 내놔버리셔야 하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비명한테 사무총장 주겠다. 한다고 해서 뭐 사무총장 마음대로 못하죠. 합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그 공천관리위원회 예. 만들고 거기에 자기 사람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당대표가 있는데 사무총장이 아무리 그러니까 소탐대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소탐대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더니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까지 이르러 버렸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도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지금 몰려 있는 그걸 것 한마디로 아닙니까? 요약하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다. 네,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